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팔이 너무 나왔죠? 로테이트 Y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리드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드를 넘어가지 않게 키주고, 얘도 중간 프레임은 지우도록 하죠. 여기서는 또 너무 파고들지 않게 좀 빼주고요. 영 프레임 걸 그대로 가져다 40프레임에 써주면 네, 이쪽 팔은 좀 잡혔죠. 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해주겠습니다. 0프레임에서 네, 이 정도 빼주고, 그리고 얘도 중간 프레임들은 다 지워버리고, 10일 때도 좀 빼주고, 20일 땐 넣어줘야겠죠. 살짝만 넣어주고, 40프레임은 0프레임 거 갖다 써주면 네, 이제 괜찮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엘보우죠. 엘보우가 굉장히 지금 경직되어 있습니다. 뻣뻣하기 때문에 35프레임일 때 살짝 이렇게 접히도록 키를 주면 네, 껐덕거리죠. 그래서 또 이제 키를 줘야죠. 30프레임이기 때문에 또 중간 프레임들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35프레임이었죠. 중간 프레임 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팔이 제일 많이 펴졌을 때고요. 점점 팔이 돌아오다가 얘는 마이너스 10도가 되도록 이렇게 되면 팔이 좀 굽어 있다가 네, 동작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너무 확 떨어지니까 얘네는 이 수치가 되도록 마이너스 20 정도 할까요? 그냥 마이너스 2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도록 하면 예, 팔도 좀 굽어지는 게 표현이 됐죠. 얘를 확 내리면 동작이 더 커지겠죠. 지금 떨컥거리는 게 있는데 그걸 잡아보죠. 요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팔이 좀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곡률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좀 더 다듬어 줘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추후로 더 작업을 진행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보의 애니메이션 커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 엘보 애니메이션도 복사해서 반대쪽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반대쪽에도 가끔 키 복사할 때 저런 에러가 생기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계속 에러가 생기네요. 아, 여기가 0프레임을 안 돼 있어서 그러네요.
피하고 예, 복사가 됐죠? 그리고 60으로 가서 40에서 60까지 복사해서 0프레임에서 붙여넣으면 네, 이렇게 사이클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대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스케일을 써볼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스케일을 선택하고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네,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좀 에러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52.914니까 그리고 이 스케일을 쓸 때는 항상 0점을 중심으로 해줘야 이렇게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플레이 또 해보면 이 부분이 약간 어색한데 그건 나중에 잡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로 와서 눈에도 잠깐 애니메이션을 좀 줄까요? 얘가 걸을 때마다 10프레임에서 눈을 한번 깜빡이게 하면 네, 잘 깜빡이네요. 이런 것도 키를 줄 수 있겠죠. 깜빡인 다음에 뭐 한 30프레임에서 키 주고 그러면 네, 시선이 움직이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팔을 너무 높이 드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킹 사이클이 우리가 선택해 보면 이렇게 5프레임 간격으로 제가 키를 줬잖아요. 이거는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건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플레이가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컨트롤러들을 다 선택해 주고요. 40프레임 이후 거는 지워버리고 사이클이 약간 깨지긴 하는데 자 이제 애니메이션 커브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리전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직만 줄이거나 키우거나 했었는데 이번엔 가로를 줄여주면 프레임 간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5프레임씩이었는데 4프레임씩 가도록 네, 이렇게
32까지 줄였더니 4프레임 간격으로 사이클이 일어나도록 키값이 바뀌었죠. 얘를 또 32로 줄여주면 이제 걸음걸이가 아까보다 빨라졌죠. 이제 좀 정상적으로 걸음 속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분 동작을 가지고 이런 워킹 사이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의 과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사이클이 32프레임이니까 얘를 40프레임이라고 놨을 때도 한 200프레임 정도 작업을 하면 워킹 사이클이 5번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32프레임으로 줄였는데 여러분은 그냥 40프레임으로 두셔도 상관없으니까 40프레임이 한 사이클이 되도록 200프레임, 그럼 5사이클이죠. 그 5사이클이 일어나는 애니메이션 작업하시고요. 중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표정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주시면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PT 채울 때처럼 점점 힘들어지는 것까지는 표현 안 해도 되니까 계속 걸으면서 표정 애니메이션만 좀 바뀔 수 있도록 키를 잡아보도록 하십시오. 저도 한 200프레임 작업을 더 진행해서 저 팔 같은 것도 좀 수정하고 또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걷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측면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고요. 이 뒤에서 보면 걸을 때 이 골반이라든가 상체 움직임이 잘 보이죠? 그럼 컨트롤러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엘보가 너무 많이 올라왔던 거를 좀 내려주었고요. 그리고 각 컨트롤러들의 커브의 마지막 부분도 사이클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탄젠트의 기울기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들이 너무 벌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마이너스 0.3 정도씩, 얘는 0.3이겠죠. 이동시켜가지고 플레이하면 네, 이제 정확하게 앞을 보고 걷고 있죠. 그리고 얼굴 부분도 보면 이렇게 로테이트 Y 부분이 시선이 움직일 때 같이 고개가 돌아가도록 설정하였고요. 네, 이 부분은 오른쪽을 봤을 때는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에도 표정을 더 넣어서 너무 표정 없이 걷지 않도록 뭐 웃는 표정이라든가, 이건 눈 감는 거고요. 뭔가 발견해서 놀라는 듯한 표정 같은 거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손 부분도 만들었죠.
보시면 손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약간 살랑살랑 거리도록 키를 주었습니다. 로테이트 Z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로테이트 X도 뒤로 갈 때는 약간 이쪽으로 휘고, 앞으로 오게 되면 이쪽으로 좀 해서 이 워킹의 리듬감을 더 살려주었습니다. 이 리듬감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무슨 춤추는 것처럼 바운싱이 생기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리드미컬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리드미컬한 거는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정도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20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